네, 안녕하십니까. 아라캐스트 윤성민입니다. 오늘은 사실 원장님들이 최근에 이제 개원한 병원들도 저희한테 브랜드 만드는 게 뭐냐, 이제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라는 문의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걸 리브랜딩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기존에 개원한 병원은, 그리고 이제 개원할 병원들은 우리가 이제 개원 브랜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브랜딩을 어떻게 하는지 다들 궁금해서 따끈따끈하게 이제 브랜드북이 나온 게 있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브랜드를 만들 때 아라에서 만들면은 이 브랜드 결과물이라는 게 나와요. 되게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형이상적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 아라가 할 때는 결과물을 좀 만들어내자 해서 저희가 브랜드 컨설팅이 끝나면은 이렇게 브랜드북이 나옵니다. 이런 브랜드북이 나오면은 이 브랜드북이 하나의 이제 컨텐츠들을 다 쌓아 놓은 거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제가 예로 드린 게 아주 작은 의원이에요. 사이즈도 되게 작지만 직원도 되게 작고요. 뭐 3명, 뭐 이렇게 4명 일하는 작은 의원이지만 원장님이 브랜드를 좀 잘 만들고 싶어서 개원할 때 온 유방외과 병원이에요. 윤사랑외과라는 이제 이름도 만들고 또 행복한 일상으로라는 이제 이 병원만의 슬로건도 만듭니다. 이름과 슬로건을 만드는 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같이 논의하고 원장님 생각이라든지 어떤 트렌드에 맞게 뭘 할 건지를 찾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이 갖고 있는 어떤 프로필도 있고 또 진료 철학도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만의 이제 어떤 병원을 갖고 운영할지 이제 핵심 가치 생각도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님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을 좀 더 저희가 가치 있게 표현하는 거를 많이 신경 쓰는 편이에요. 왜 브랜드를 만들 때 이 부분이 중요하냐? 사실 이제 우리가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로인 거에서 브랜드를 만들잖아요. 근데 소비자들은 그럼 병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고 하면은 소비자들의 상당수가 병원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병원한테 요구하는 것도 어떤 브랜드를 요구하냐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전문성, 전문가야 되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또 신뢰예요. 믿을만 하냐, 그리고 양심적이냐, 뭐 이런 신뢰성.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원장님들이 전문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다들 의대를 나오시고 의사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런데 이제 내가 양심적인 좋은 의사다라는 거는 알리기가 어려워요. 소비자들은 근데 그 부분을 매우 중요시 여겨요. 왜?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어야지 믿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소비자가 신뢰하게 만들어주냐를 상당히 중요시 포커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노력한 만큼 환자를 살릴 수 있다. 원장님들의 어떤 철학, 진료 사명서, 뭐 그리고 내가 느꼈던 어떤 소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작업들을 합니다. 또 원장님은 연구를 많이 하신 원장님이니까 이렇게 했던 연구라든지 그리고 원장님이 갖고 있는 좋은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때 기억나는 게 원장님은 도자기를 만드시는 취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자기를 만드는 외과사라고 좀 하자. 왜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되게 친근하잖아요. 그리고 원장님이 병원에 만든 도자기도 전시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술한 환자들 병실에 쓸 때 도자기도 셀프로 만들 수 있게 프로그램도 짜고 다음에 왔을 때 이제 구워서 선물로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우리 병원에 대한 이제 이미지와 컬러를 좀 이렇게 잘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컨셉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갑상선 치료 센터인데 산모를 위한 갑상선 치료 센터가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원장님하고 나비라는 브랜딩을 했는데 이걸 우리가 치료 상품을 브랜딩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기억에 나는 게 이제 우리가 나비가 우리 갑상선은 이제 날아다니는 나비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나비에서 우리가 BY로 해서 이제 베이비 그래서 산모들 산후 전 출산 후 이렇게 나눠서 갑상선 관리를 좀 디테일하게 해주자. 그리고 이거를 디테일해주는 병원으로 우리가 만들자 해서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많이 논의하면서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치료 베이스에서 원장님들이 그럼 나만의 어떤 치료를 좀 더 어떻게 만들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브랜드 할 때 원장님이 하고 있는 치료를 전부 같이 논의하고 PPT 발표도 하고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더 좋은 그리고 이왕이면 좀 더 차별화된 작은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미지적 차별화도 있을 거고 이렇게 치료 브랜딩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더 쪼갤 수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창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왜냐면 결국 병원의 핵심 코어는 뭘까요? 치료를 받으러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치료라는 거를 우리가 좀 쪼개다 보면, 더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면은 우리만의 어떤 차별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찾아내는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보통 이렇게 네미까지 만들어내는 경우들은 만들어낼 때도 있고 안 만들어낼 때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이 윤사랑이니까 되게 아주 노멀하잖아요. 그래서 네이밍 같은 경우 이제 원장님이 만든 상태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노멀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치료를 브랜딩을 좀 더 해보자 해서 이렇게 치료 브랜딩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치료를 싹 정리하는 것들, 어떤 치료를 하고 있고 어떤 거를 만드는 작업들을 이제 브랜딩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만드는, 컨텐츠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또 우리가 이제 서비스적 차별화를 또 뭐 할 건가를 고민하겠죠. 서비스적으로는 어떤 차별화를 가져올지도 또 찾게 돼 있죠. 이렇게 세부 치료들을 전부 쪼개서 쭉 브랜딩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 같은 경우 한 40장 정도 되는 이제 브랜드 이 북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이렇게 브랜드 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 나오면은 이 북이 있는 컨텐츠가 고스란히 어디에 쓰일까요? 예, 바로 홈페이지 컨텐츠로 똑같이 가고요. 그리고 마케팅 컨텐츠로 가고요. 원내에는 이 북을 배치해서 고객들이 이 브랜드를 보게 하고요. 이 브랜드 북에 있는 것 중에서 몇 개는 또 뽑아서 원내 포스터라든지 원내 게시판이라든지 원내 필요한 컨텐츠화 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직원들이 이런 브랜드북을 갖고 같이 나누고 내재화 시키는 작업, 교육을 해서 우리는 이런 걸 어떻게 고객한테 전달해 줄지에 대해서 내재화 시키는 작업, 이것까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제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이게 우리 자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짜 잠도 못 자고 많은 논의하고 고민하고 이런 컨텐츠 브랜드를 이루는 뼈대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원장님들이 브랜드가 되게 평이상적이니까 정말 브랜드를 만들면 뭘 해주는 건지 대부분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직접 브랜드북을 갖고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따끈따끈한 병원 또 우리 그 이승우 클리닉도 저희가 브랜딩 한 게 있는데 이승우 클리닉도 똑같이 이런 베이스에서 쭉 나갑니다. 되게 기억나는 게 이승우 클리닉은 원장님이 균형 잡힌 비만 치료를 하는 거를 되게 큰 비전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 균형 잡힌 비전 치료를 우리가 어떻게 상품을 만들고 어떻게 브랜딩 할 거냐를 상당히 많이 논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여기도 이제 치료 베이스의 그 솔루션이 뭐냐면 바로 인앤아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인치료, 우리가 아웃치료, 인진단, 아웃진단에서 아이오라는 브랜딩으로 우리가 상품을 브랜딩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승우 클리닉을 가시면은 뭐 인진단, 아웃진단, 인치료, 아웃치료, 아이오 치료 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이 원장님이 갖고 있는 이 균형 잡힌 치료에 대한 상품을 브랜딩한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도 원장님이 워낙 본인 이름을 쓰고 싶은 클리닉을 하고 싶다 해서 본인 이름 클리닉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가 치료부 베이스는 좀 따로 별도의 상품 브랜딩을 제대로 만듭시다 해서 많은 논의한 끝에 저희가 나온 게 원장님이 갖고 있는 균형은 뭘까? 그게 결국 이제 내적인 거, 외적인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맞추는 균형, 기존에 갖고 있는 비만 치료의 문제점들, 이런 걸 논의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균형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인과 아웃, 안과 바뀌죠. 인, 아웃을 치료로 우리가 브랜딩 하자 해서, 그래서 이 I와 O를 합친 IO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승우 클리닉만의 치료의 상품이 브랜딩 된 거죠. 그래서 그 기전에 맞게 우리가 진단과 치료 모든 걸 원장님이 다시 찾고 재정돈하고 원장님이 또 어떻게 더 가치를 줄 건지 계속 논의하고 했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하나의 논의한 것들이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거를 저희가 브랜딩 컨설팅 했을 때 마지막 결과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브랜딩 컨설팅 할 때 우리가 이런 결과물이 아니라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뭐 디자인 베이스의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베이스의 브랜딩 컨설팅을 한 적도 있는데, 지금 아라는 철저하게 이제 컨텐츠 베이스, 고객이 이 병원에 가야 될 이유, 그리고 이 병원이 선택해야 될 이유를 찾아주는
그리고 그 베이스는 갖고 있는 전문성과 그리고 진실성, 그리고 갖고 있는 안정성, 그리고 그 안에 묶여있는 큰 카테고리의 차별화, 그리고 우리 병원만의 가치를 찾아내주는 부분에 포커싱을 둔 작업을 우리가 브랜딩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이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브랜딩을 만들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구나. 모처럼 이제 이 병원들 개원한 지 꽤 됐는데 이제야 이제 이렇게 브랜드북을 만들어 드리는데, 사실 이제 이 브랜드북에 사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봤듯이 그 사진을 이제 받아야지만 이 북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서 이제 완성이 됐는데, 모처럼 이 북을 받으니 저도 기분이 좋아서 이 북 갖고 같이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병원들이 브랜드 개념을 잘 인식하시고요. 올바른 이제 마케팅을 인식하고 올바른 브랜드 개념을 인식하셔서 병원이 지속적 성장을 만들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